시험이 내일이에요. 책상 위에 교재를 펼칩니다. 형광펜으로 줄까지 그어가며 3번을 읽었어요. 손으로 가리고 떠올려 봅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 방금 뭘 한 거지? 손끝이 차가워지고 이마엔 땀이 맺혀요. 형광펜 줄은 선명한데 기억은 흐릿합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양을 읽는데 한 번 보고 척척 말해요. 시험장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심지어 공부 시간은 나보다 짧아요. 그 차이 머리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뇌를 쓰는 순서의 차이예요. 오늘 그 순서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조리대가 있습니다. 부엌을 생각해 보세요. 요리할 때 재료를 꺼내서 조리대 위에 올리잖아요. 거기서 썰고 볶고 담아야 완성이에요. 그런데 조리대가 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료를 올려놓는 족족 바닥에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와도 소용없습니다. 뇌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정보가 먼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작업기억이에요. 이게 뇌에 조리됩니다. 여기서 정보를 처리하고 다듬어야 장기기억이라는 냉장고로 들어가요. 문제는 이 조리대가 놀라울 정도로 좁다는 겁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재료가 평균 4개예요. 4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한꺼번에 20개를 올리려고 해요. 당연히 바닥에 떨어집니다. 외워도 까먹는 게 아니에요. 조리대 위에 올라간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전부 이 조리대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이에요. 좁은 조리대 위에서 재료를 떨어뜨리지 않고 제대로 요리해서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이건 느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2019년에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12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교재를 4번 반복해서 읽게 했어요. 다른 그룹은 한 번만 읽고 나머지 시간에 기억해서 적게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험을 봤는데 4번 읽은 그룹의 기억 유지율은 겸 14%였어요. 한 번 읽고 떠올린 그룹은 52%였습니다. 약 3.7배 차이예요. 공부 시간은 같았어요. 방법만 달랐습니다.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어요. 4번 읽은 그룹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기억날 것 같으세요? 대부분 70%에서 80%는 될 것 같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14%인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걸 뇌과학에서 유창성 착각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반복해서 보면 이거 아는 거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건 조리대 위에서 재료를 구경만 한 거예요. 썰지도 않고 볶지도 않았어요. 냉장고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방법은 전부 하나의 원칙 위에 있어요. 조리대 위에서 반드시 손을 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공부 직후 백지 인출을 하세요. 읽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공부법을 알려준다면서 멈추라니 이상하시죠? 근데 멈춰야 합니다. 방법은 이래요. 한 단원을 읽으면 교재를 덮습니다. 백지 한 장을 꺼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습니다.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키워드도 좋고 화살표도 좋고 낙서도 괜찮아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3분이 결정적이에요. 아까 퍼듀 대학교 연구가 바로 이겁니다. 읽는 행위는 재료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인출, 그러니까 떠올리는 행위가 재료를 써는 겁니다. 칼을 대야 요리가 시작돼요. 2006년에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로디거 팀이 이걸 더 정밀하게 검증했어요. 180명을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읽기만 한 그룹, 읽고 밑줄 친 그룹, 읽고 백지에 떠올린 그룹. 2일 후 시험에서 백지 인출 그룹의 성적이 나머지 2그룹보다 평균 42% 높았습니다. 42%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친구한테 어떤 영화 줄거리를 설명해 준 적 있잖아요. 그 영화 오래 기억나요. 반면 혼자 조용히 본 영화는 한 달이면 잊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꺼내는 순간 각인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정확히 이 경우였어요. 공무원 시험 3년차인데 매번 떨어졌대요. 하루 10시간을 읽었어요. 바꾼 건 딱 하나예요. 한 단원 읽고 3분간 백지에 적었습니다. 공부 시간을 줄였는데 성적이 올랐어요. 6개월 뒤에 합격했습니다. 실행 방법 정리할게요. 한 단원을 읽습니다. 교재를 덮습니다. 백지를 꺼냅니다. 타이머 3분 맞춥니다. 기억나는 것을 전부 적습니다. 3분 후 교재를 다시 열고 빠뜨린 부분을 빨간 펜으로 표시합니다. 그 빨간 부분이 진짜 공부할 곳이에요. 이걸 조리대 위에서 첫 번째 칼질을 한다고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적었는데 다음 날이면 또 까먹어요.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2번째가 필요해요. 2번째 방법입니다. 까먹을 타이밍에 복습하세요. 잊어버리기 직전에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걸 간격 반복이라고 합니다. 조리대 비유로 갖고 볼게요. 조리대에서 다듬은 재료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영영 안 열면 재료가 상해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저장한 기억도 꺼내 쓰지 않으면 연결이 약해져요.
시냅스라는 뇌의 길이 풀숲에 묻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아무 때나 복습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1885년에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망각 곡선이 있어요. 학습 후 20분이 지나면 42%를 잊고 1시간이면 56%를 잊어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200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연구팀이 135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간격을 바꿔가면 테스트한 거예요. 결과 거의 까먹을 즈음에 복습한 그룹이 곧바로 복습한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2.3배나 높았습니다. 2.3배요. 왜 그런 걸까요? 뇌는 쉽게 떠올린 정보엔 큰 가치를 안 둬요. 이건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힘겹게 떠올리면 이건 중요하구나. 길을 더 넓혀놓자. 시냅스 연결이 강화돼요. 조리대에서 냉장고까지 가는 길을 포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 하다가 하고 떠올린 순간, 그때 느끼는 짜릿한 감각, 그 순간에 뇌가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실행 방법이에요. 오늘 배운 건 내일 한번 떠올립니다. 내일 떠올린 건 3일 뒤에 한 번 더, 3일 뒤에 떠올린 건 7일 뒤에 한 번 더. 이 간격만 지체도 됩니다. 1일, 3일, 7일, 이 3번이에요. 한 번에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총 15분 안에 다 끝나요. 그래도 뭘 언제 복습해야 되는지 헷갈려요. 그러시면 앱을 쓰셔도 좋아요. 안키 같은 간격 반복 앱이 알아서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근데 앱 없이도 돼요. 수첩에 날짜만 적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리대 위에서 재료가 서로 붙어 있어야 해요.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연결고리를 만드세요. 이걸 정교화라고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아는 것에 붙이는 거예요. 조리대로 설명드릴게요. 재료가 4개밖에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꼬치를 꿰면 어떨까요? 4개의 재료를 하나의 꼬치에 꿰면 한 손으로 한 번에 들어요. 뇌도 똑같아요. 개별 정보가 4개 한 개인데 서로 연결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조리대가 넓어진 것과 같은 효과예요. 2011년에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역사 연도를 단순 반복했어요. 다른 그룹은 여서 이 사건이 다음 사건으로 이어졌는지 이유를 스스로 만들게 했어요. 결과요? 이유를 만든 그룹이 일주일 뒤 시험에서 정확도가 73% 높았어요. 73%요. 방법은 간단해요. 뭔가를 외울 때 왜를 한번 붙이세요. 이게 왜 그런 거지? 답을 못 찾아도 괜찮아요.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연결고리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이걸 그냥 외우면 조리대 위에 재료 하나 올린 거예요. 떨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보세요. 코르티솔이 왜 분비되지? 원시 시대에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야 하니까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거구나. 그럼 시험 전에 긴장하는 것도 내가 맹수를 만났다고 착각하는 거네? 이러면 기존 지식의 꼬치로 꿰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좋아하는 분야는 한 번 보면 기억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선수 이적 연도를 줄줄 외워요. 그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위에 새 정보를 얹기 때문이에요. 꼬치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실행 방법이에요. 공부하다가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이건 내가 아는 뭐뭐랑 비슷하네. 또는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 한 문장을 적으세요. 10초면 돼요. 이 10초가 기억 유지율을 73% 올립니다. 자, 여기까지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백지에 꺼내라. 칼질이에요. 둘째, 잊을 타이밍에 복습하라. 냉장고 길 포장이에요. 셋째, 기존 지식에 연결하라. 꼬치 꿰기예요. 전부 조리대 위에서 손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4번째 방법입니다. 섞어서 공부하세요. 이건 좀 뜬금없죠.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공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1장을 다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요. 이걸 블록학습이라고 해요. 한 가지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뿌듯합니다. 오늘 1장 끝냈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뿌듯함이 독입니다. 2014년에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대규모 메타 분석을 했어요. 기존 연구 54개를 종합한 겁니다. 총 피험자 약 4,500명이에요. 블록학습과 교차학습을 비교했어요. 교차학습은 1장 조금, 2장 조금, 3장 조금을 번갈아 하는 거예요. 결과요. 교차학습 그룹이 최종 시험에서 평균 43%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43%요. 이유가 뭘까요? 조리대로 설명드릴게요. 한 가지 재료만 계속 다듬으면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뇌가 이건 다 아는 거네 하고 자동 모드로 전환합니다. 에너지를 안 써요. 근데 재료를 번갈아 올리면 뇌가 매번 이건 뭐였지? 아까 그거랑 뭐가 다르지? 를 판단해야 해요. 이 판단이 추가 칼질이에요. 시냅스가 더 깊게 새겨집니다. 이러면 공부할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혼란스럽습니다. 공부하는 도중엔 블록 학습이 더 편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또 유창성 착각이에요. 편하다는 건 뇌가 안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편해야 뇌가 일합니다. 실행 방법이에요. 공부 시간이 1시간이면 이렇게 나누세요. 처음 20분은 어제 배운 내용 인출, 중간 25분은 오늘 새 내용 학습, 마지막 15분은 어제 것과 오늘 것을 섞어서 문제를 풀거나 떠올리기. 25분이 핵심이에요. 조리대 위에서 다른 재료를 동시에 올리는 훈련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의대생이었어요. 해부학과 생리학을 따로따로 공부했대요. 시험만 보면 헷갈렸어요. 바꾼 건 딱 하나예요. 해부학 30분, 생리학 30분을 번갈아 하고 마지막 15분에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어떤 신경이 작동하지를 연결한 거예요. 한 학기 만에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나머지 5개가 다 소용없습니다. 5번째 방법입니다. 공부 전에 조리대를 비우세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카톡 알림 확인하셨죠? 아니면 머릿속에 오늘 저녁 뭐 먹지? 생각이 스쳐갔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리대 위에 이미 재료가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리대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 재료를 올리면 떨어져요. 당연합니다. 2009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62명을 대상으로 멀티태스킹 실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과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뒤집혔어요.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의력 전환 능력이 더 낮았습니다. 기억 저장 효율도 28% 떨어졌어요. 뇌가 동시에 여러 개를 올리다 보니 하나도 제대로 다듬지 못한 거예요. 조리대 위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실행 방법이에요. 공부 시작 전 딱 2분만 투자하세요. 첫째,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둡니다. 서랍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2017년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서 휴대폰이 시야에 있기만 해도 인지 능력이 10%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만지지 않아도요. 보이기만 해도요. 둘째, 머릿속에 떠도는 걱정을 종이에 적습니다. 오늘 과제 제출해야 함, 엄마한테 전화해야 함. 이걸 적으면 뇌가 기록됐으니 잊어도 되겠다고 판단해요. 조리대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행위를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합니다. 1분이면 돼요. 이 2분이 나머지 공부 시간 전체의 질을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백지 인출, 간격 반복, 연결고리, 교차 학습, 조리대 비우기. 그런데 진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앞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방법을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자기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의지력을 쓰잖아요. 의지력은 조리대 위에 공간을 차지합니다. 즉, 방법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조리대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5가지를 의식하지 않고 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습관을 담당합니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반복한 행동이 기저핵으로 넘어가면 조리대를 안 거치고 바로 실행돼요. 자전거 타는 것처럼요. 처음엔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고 하나하나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생각 안 하잖아요. 공부법도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5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면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뇌가 버텨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이걸 3일 동안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 딱 하나만 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읽고 교재를 덮고 백지에 3분간 떠올려 적으세요. 이것만 하세요. 나머지 4개는 잊으세요. 둘째 날, 2개를 합니다. 어제 백지에 적은 걸 꺼내서 다시 떠올립니다. 이게 간격 반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내용을 읽고 또 백지 인출을 합니다. 총 10분이면 끝나요. 셋째 날, 3개를 합니다. 어제 것과 그저께 것을 번갈아 떠올립니다. 이게 교차 학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 내용을 읽으면서 이건 어제 배운 것과 이래서 다르구나를 한 줄 적습니다. 이게 연결고리예요. 3일이 지나면 스스로 체감합니다. 그저께 건 아직 기억나네? 이 감각이 오면 뇌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조리대에서 냉장고로 가는 길이 포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가 검증 방법도 들을게요. 3일 뒤에 첫째 날 배운 내용을 백지에 적어보세요. 이전 같았으면 10%도 못 적었을 거예요. 30% 이상 적히면 방법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50% 이상이면 조리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3번을 읽고 손으로 가려봤는데 머릿속이 하얗던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라고 자책했을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다는 걸. 조리대 위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이제 교재를 덮으세요. 백지를 꺼내세요. 3분만 떠올리세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뇌를 쓰는 순서를 몰랐을 뿐이에요. 인간의 뇌는 저장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저장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었을 뿐이에요. 조리대가 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좁은 조리대를 쓰는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3분만 바꿔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공부를 완전히 다른 감각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의 조리대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공부하다가 가장 막막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댓글로 한번 들려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실 거예요. 시험 앞두고 불안해하는 친구, 공부해도 안 된다고 지쳐있는 동생, 그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심리학이었습니다.